안녕하세요. 긍정 은지쌤입니다. 오늘은 관계부사 where를 배워볼 건데요. where 배우시면서 영작하는 방법, 영어 배열하는 방법 알아가세요. 시작하기 전에 긍정 은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서술형 원리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동사를 먼저 챙겨주세요. 한글에서도 영어 선택지에서도 동사를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제를 반드시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과거인지 현재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어 받침에 쌍시옷이 있으면은 영어로는 과거일 확률이 높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동사 짝꿍 주어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데요. 동사 짝꿍 주어라는 거는요, 우리 동사가 하는 행위 주체를 찾아서 짝꿍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저 주어를 먼저 찾아버리면은 잘못될 확률이 좀 높으니까 반드시 동사를 확인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주어를 확인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동사의 성격을 파악을 하는 건데요. 이 동사의 성격은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즉 문장의 형식을 일컫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우시면 제가 오른쪽 위편에 서술형 기본 원리편을 이제 올려놓을 거예요. 그 원리편에 올려놓은 걸 확인을 해주시면 동사의 성격을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고요. 주어 동사가 나온 다음에 뒤에 부분이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는 사실 이 동사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식어구, 즉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부사구 같은 수식어구를 채워주시면 서술형 원리는 끝이 납니다. 자, 관계부사는요,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하면서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관계부사입니다. 우리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문 한번 볼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인데요. 어떤 집이냐면 where I grew up. 내가 자라났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지금 수식되는 이제 선행사가 장소였고요. 우리 뒤에 부분의 절이 완전하면서 수식하는 역할을 이제 사용을 하고 싶을 때는 지금처럼 관계 부사를 사용을 하고요. 앞부분에 지금 장소였기 때문에 where를 써줘서 내가 자랐던 그 집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관계 부사는 지금처럼 두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의 역할과 뒤에 부분에 이제 부사의 역할까지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부사의 역할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부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요, 뒤에 부분 절에 대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나 이렇게 문장 성분을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 부분의 절이 완전한 문장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뒤에 부분이 무엇인가 빠져 있었죠. 주어라든가 목적어라든가 무엇이 빠져 있는가 반면 관계부사 같은 경우는 뒤에 부분의 문장이 완전한 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관계부사는 전치사랑 관계대명사랑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꽤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금 했던 이 문장도 in which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as를 쓸지, it을 쓸지, to를 쓸지는 이제 문장마다 다른데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자라났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in을 썼습니다. 자, 그럼 영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어디에 있었다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받침에 쌍시옷이 있으니까 과거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비동사 써주신다라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입장에 있었다라는 이제 짝꿍주어는 누구일까요? 네, 그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가 짝꿍주어가 될 거고요. 어떤 입장의 이 부분도 이제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 이렇게 수식 구조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가 먼저 나올 거고요. 어떠한 입장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was 써주시고요. 입장할 때는 in a positi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써줄 것 같은데, 선택지에서 보면 where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우린 관계부사 where를 사용을 할 거예요. 관계부사는 뒤에 부분에 완전한 절이 온다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where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로 시작하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괄호에서는 사실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말로는 그는 결정을 해야 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저 한 번만 써주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짧게 써있지만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를 다시 끌고 오겠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건 당연히 그일 테니까 he로 지금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동사 부분은 해야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had to 동사원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우리 결정을 내리다, 결정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make a decisi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정리하자면 그가 어떤 입장에 있었는데 어떤 입장에서냐면 하면서 이제 where부터 끝까지가 이제 포지션을 꾸며주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where이라는 관계 부사를 쓴 이유는 뒷부분에 완전한 구조가 오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는 인가요? 라고 하는 의문문이 되겠네요. 근데 우리 의문문 같은 경우는 비동사를 사용할 때 비동사가 먼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다란 is를 먼저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여기가가 되니까요. 여기서는 여기를 이제 this로 잡아볼 거예요. 그럼 is this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될 거고요. 이제 보어는 장소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the pla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장소니까 우리 꾸며주는 느낌으로 관계부사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장소가 선행사이니까 where 잡고요.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그 일 자체를 그냥 간단하게 is로 잡아볼게요. 그리고 동사는 일어났다라는 happened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 나라다. 이 문장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사는 뭐뭐다. 그쵸? 우리 비동사가 뭐뭐이다니까 우리 비동사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캐나다가 되겠죠. 그럼 캐나다는 어떤 나라예요? 많은 동물들이 사는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보어는 나라가 될 거고요. 지금 수식 구조를 한번 괄호 한번 쳐볼까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사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캐나다부터 써줄게요. 캐나다는 나라였죠. 근데 이제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해서 수식하는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where를 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완전한 절이 오면 되는 건데요. 우리 there is, there are처럼 there live 하면은 살다 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뒤에 부분에 그냥 there live 이렇게 써주시면 주어를 이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많은 종류의 하니까 many kinds of animals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의문문이네요. 추천해 주실래요? 그러면 주어가 누굽니까? 지금 듣고 있는 you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해주시겠어요? 라고 할 때 would를 사용하면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 되니까요. Would you recommend?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주어는 you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무엇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레스토랑을 추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restaurant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레스토랑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뒤에 부분에 절이 오는 우리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where 써주시고요. 뒤에 부분에 다시 주어로 찾아주시면 되는데 주어는 we가 될 거고요. 자,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can, 수 들어가니까 can 써주실 거고요. 맛있는 저녁을 먹다 할 때 먹다를 eat보다는 우리 have dinner 식으로 have를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have 써주시고요. 우리 have의 목적어는 nice dinner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려워도 하나씩 살펴보면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으니까 동사는 흔하다. 자, 흔한 거는 지금 이 문장에서 사람들이 흔한 것도 아니고 뭐가 흔한 거죠? 벌레를 먹는 것이 흔한 상황이죠. 그러면 벌레를 먹는 것 이게 지금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벌레를 먹는 것은 흔하다 먼저 써볼까요? 자, 먹는 것 우리 먹다는 eat인데 먹는 것으로 바꾸려면 to it을 쓰거나 eating이라는
동명사를 사용하면 할 수 있죠. 동명사 개념이 어려우면 제가 올려놓은 이제 동명사 편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것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우리 1인으로 들어갈고요. 이제 1인 다음에 이제 1인의 목적어 insect가 되겠어요. 그러면 흔하다라고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 common은 흔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혼자만으로는 동사가 될 수 없으니까 비동사랑 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 is commo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비동사 부분 어려우면 제가 올려놓은 이 형식 강의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몇 장소에서 흔한 거니까 이 부분도 지금 살펴보면은요. in some areas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이제 사람들이 쉽게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우리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해서 꾸며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의 다음에 주어는 people이 될 거고 동사는 섭취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cannot take 우리 어떤 영양 성분을 섭취하다는 it보다는 take를 많이 씁니다. 그럼 take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 take의 목적어는 protein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 easily라고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됩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는 입니다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감옥이 되겠네요. 그럼 감옥은 어떠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감옥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자, 감옥은 prison이 될 거고요. 자, 동사는 비동사 써줄 텐데 여기서는 곳이 the place라고 제가 이제 써놓지 않고 building으로 이제 바꿔봤어요. 왜냐면 감옥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구체적인 빌딩을 이제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바꿔서 살게 되는 곳을 살게 되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uilding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제 빌딩을 꾸며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범죄자들이 처벌로 강제로 살게 되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부사 where 써주시고 다시 주어 찾아주시면 되겠죠. criminal 써주시고요. 자, 강제로 뭐뭐하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우리 forc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얘는 강제하다예요. 그럼 사실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강제가 되는 거니까 우리 BPP 형태 사용해서 are forced가 될 거고 강제되는데 살게끔 강제되는 거니까 to 동사 원형할 때 이제 to를 써주시고 나서 live까지 써주시면 강제로 살게 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벌로써 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으니까요. 우리 as a punishment 이렇게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한글만 보고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로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는 영어 단어를 제가 주어졌지만 영어 단어 없이도 한번 배웠으니까 최대한 떠올려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긍정언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작은 정말로 꾸준히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올리는 영상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먼저 영작을 해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영어 문장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정말로 이게 왜 이 자리에 오지라는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의문을 가진 상태에서 공부를 들어가는 게 특히 이제 문법이나 아니면 영작 표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니까요.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잉!